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폐점률이 낮기로 유명한 브랜드 중에 본죽이 있습니다. 죽 시장에서 20년 이상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회사의 규모도 상당히 커졌는데요. 그동안 채널 댓글에 본죽에 대해 분석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상생의 이미지에 가려져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본죽 본사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본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죽의 창업자인 김철호 회장은 1997년 IMF 당시 사업이 실패한 이후 2002년에 아내 최복희 대표와 함께 서울 대학로에서 죽 전문점 본죽을 시작했습니다. 본죽이 창업되기 이전에 죽 전문점이라는 형태의 식당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본죽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계에서 경쟁 강도가 낮은 메뉴를 선택해 차별화했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죽이라는 음식은 대부분 아플 때만 먹는 음식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도 외식업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죽을 대중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분명 창업자의 탁월한 안목과 노력의 결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본죽은 폐점률이 낮고 실제 매장 중 10년 이상 장기 운영 매장이 전체의 65%에 달해 잘 망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3대장 중 하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본죽은 현재도 국내 죽 시장에서 점유율이 75%에 달할 정도의 압도적인 1등 브랜드인데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수식어의 사업 성공과는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본죽의 모습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본죽은 이미 회사 규모가 매우 커져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죽을 비롯한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사 본 IF 주식회사, 급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 등을 진행하는 본 푸드 서비스 주식회사, 그리고 베이비 본죽을 비롯한 이유식 사업을 하는 순수본 주식회사가 본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현재 본죽을 운영하는 본 IF의 지분 구조를 보면 창업자 김철호 회장이 66.47%, 아내인 최복희 전 대표가 31.13%, 이들 부부의 세 자녀가 0.8%씩 보유해 오너 일가가 100% 지분 모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족 경영을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흔히 나오는 폐해는 본사 이익 극대화 이후 가맹점주들을 위한 환원이나 시스템에 대한 재투자보다는 오너 일가에 고액 배당을 해서 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것일 텐데요. 물론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고 시스템을 만든 오너 일가가 배당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금액이 매우 크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철호 회장 부부와 자녀들은 2020년 이후 3년간에 걸쳐 매년 30억 이상씩 배당을 진행해 왔는데요. 2021년에 30억 3,600만 원, 2022년에도 동일하게 30억 3,600만 원, 2023년에는 금액을 더 늘려 32억 4,8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해 3년간 93억 원의 거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전 배당 기록을 찾아보니 2014년 15억, 2017년 13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배당 금액을 늘린 것도 의아하지만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신사옥 구축 등 수백억의 비용을 쓰며 단기 차입금이 크게 증가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액 배당을 진행한 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본 IF의 최근 5년간 재무 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2017년 86.3%에 불과했으나 2018년 장기 차입금 400억 원이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이 205%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269%, 2020년에는 490%까지 증가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후 2022년부터 302%, 2023년에는 234%로 부채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단기 차입금이 290억 원이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본 IF 측은 2018년에 신사옥을 매입하며 증가한 대출 비용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식품업계 평균 부채 비율인 115%를 크게 상회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팩트이고요. 이렇게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재무 상황에서 빚을 더 갚는 것이 아니라 93억이라는 고액을 오너 일가에게 주며 회사의 현금 유출이 지속되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은 본죽의 매출과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향후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요. 여기에다 두 부부는 상표권 부당이익 이슈도 있었습니다. 먼저 본죽에 대한 상표권은 본죽 설립 때부터 김철호 회장과 최복희 대표 두 사람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2013년 5월에 법인의 상표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지급 수수료로 수년간에 걸쳐 123억 원을 받았고 양도를 진행하면서는 추가로 106억 원을 받아 본죽 상표권 명목으로만 229억 원을 받아서 이게 적정한 가치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도를 진행하며 전액 현금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문제가 된 부분은
본죽 상표권 외에도 본 도시락, 본 비빔밥, 본 우리 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개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 양도 대금 28억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꽤 오랜 시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2018년 1심 선고를 보면 사안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본 도시락과 본 비빔밥 상표에 대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복희 대표가 해당 가맹 사업을 기획한 뒤 본 IF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그녀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인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상표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했기에 이후 상표 사용료를 받은 부분이 정당하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본 우리 덮밥 상표의 경우는 본 IF와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복희 대표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해당 판결은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돈이 되는 상표인 본죽과 본 비빔밥 등의 상표로 수백억 원을 번 다음 사용하지도 않는 본 우리 덮밥 상표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니 전혀 타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또한 최복희 대표는 거액의 퇴직금 논란도 있었는데 2014년 11월에 본 IF를 퇴사하며 퇴직 위로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던 겁니다. 워낙 액수가 컸기 때문인지 이 또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하지만 50억 퇴직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경영상 가능한 범위 내의 액수라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복희 전 대표는 퇴직금을 받고 퇴사했으니 본 그룹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본 IF의 특수관계사 설립 후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함께 봐야 하는데 2023년 말 기준 특수관계 기업은 본 오션스, 만나게, 그리고 본 월드 이렇게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본 오션스는 전복 수급을 위한 양식 사업 연구를 위한 회사이고 만나게는 닭 요리 전문점으로 본죽 이후 신규 가맹 사업 브랜드 테스트 목적의 회사이며 본 월드는 본죽의 해외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인데 본 IF와 특수관계 매출 거래는 주로 본 월드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IF는 2023년 말 기준 본 월드로부터 약 5억 원 이상의 매입 거래를 했으며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본월드의 대표이사가 김철호 회장의 아내 최복희 전 대표인 겁니다. 본 IF에서 퇴사하며 50억을 받았지만 여전히 특수관계회사 대표로서 업무를 관장하는 중인데요. 본월드는 2006년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한 이래 2022년까지 17개국에서 2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총 10개의 국가에 간편식 제품을 수출하며 본죽의 해외 사업을 주도하는 매우 중요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수관계 법인이지만 중장기적인 계열사 편입 작업도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난해 본 IF는 본월드 지분 30%를 약 2억 4천만 원에 취득하며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결국 최복희 대표는 본 IF에서는 퇴사했지만 다른 특수관계사에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법인은 다시 본 그룹의 계열사가 된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구조 정말 잘 짰고 결국 50억 퇴직금 챙기고 일은 그대로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오너 일가로 흘러가는 거액의 상표권 관련 지급 수수료 및 배당금, 퇴직 위로금이 지급되는 동안 본죽은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민심도 이탈 중에 있습니다. 본죽은 최근 2022년 2월과 2023년 2월에 연달아 가격 인상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2022년도에는 쌀 도매 가격이 내려가는 와중에도 죽 브랜드 중에 홀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죽의 메뉴 가격은 모두 1만 원이 넘고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쇠고기 야채죽은 11,500원이나 하는 가격이 되었는데요. 당시 임영웅을 모델로 발탁한 시점과 인상 시기가 맞물리면서 광고 모델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급격한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본죽이 신사옥을 매입하면서 건물 관리비와 금융이자 등 비용이 늘어 수익성이 나빠진 부분도 일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IF는 2018년 서울 영등포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약 540억에 매입하며 사옥으로 쓰고 있는데 해당 건물의 관리 비용으로만 매년 14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비용을 충당하고자 제품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 매출액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성도 개선시키는 작업을 해온 건데요. 문제는 본죽이 가격 인상과 함께 가맹점의 재료 공급가도 함께 급격히 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죽의 가격 인상이 가맹점의 수익 개선이 아닌 본사의 수익 확대만을 위한 것이라는 가맹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논란으로 본죽이 그동안 가졌던 가맹점과 상생하는 착한 이미지가 사라지는 중이라 안타깝습니다. 실제 온라인에 본죽 점주들 사이에서는 이제 돈 벌기도 너무 어렵고 본사가 너무 본사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로 변해버렸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실제 본죽의 본사, 본 IF의 실적 추이를 보면 사상 최대치를 지속해서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본 IF는 2023년 매출 3,016억에
영업이익 159억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습니다. 가맹점의 수익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본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그 돈은 오너 일가로 흘러가고 본 IF 외에 계열사 및 특수 관계사 모두 오너 일가가 소유하며 돈을 돌리는 구조는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그리고 본죽 본사의 수익 극대화 전략은 매장 운영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죽은 현재 매장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본죽과 본죽 앤 비빔밥입니다. 우선 전통적인 죽 전문점인 본죽의 매장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해보면 본죽 매장은 2021년 891개에서 해마다 100개 이상씩 빠르게 감소해 2024년 9월 말 기준 594개만 남아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본죽 앤 비빔밥 매장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21년 658개에서 해마다 200개 가까이 증가해 현재는 매장 수가 11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죽만 파는 본죽 매장을 줄이고 비빔밥까지 판매해 좀 더 다양한 식재료를 가맹점에 유통해 본사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본죽 앤 비빔밥 매장을 늘리는 것인데 현재는 아예 죽만 파는 본죽은 신규 창업이 안 되기에 본죽 앤 비빔밥으로만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죽과 본죽 앤 비빔밥 두 프랜차이즈를 합치면 전국에 약 1,700개나 되는 매장이 있는데요. 본사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반경에서 계약 조건을 바꿔가며 본죽을 폐업하고 본죽 앤 비빔밥으로 매장을 늘려가는 중인데 최근 들어서는 점포의 배달 반경을 늘려 본죽 매장끼리 경쟁을 하는 상황까지 만들었기에 창업 아이템으로서 본죽이 가지는 매력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창업 가능한 아이템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 창업 비용은 절대 싸지 않은데요. 본죽 앤 비빔밥의 정보공개서를 통해 예치 가맹금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가맹비와 교육비를 포함한 금액이 2,192만 원으로 보통의 프랜차이즈보다 높은 편이고요. 인테리어를 비롯한 각종 직기 및 창업 비용이 12평 소형 매장 기준으로 6,816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인테리어가 평당 275만 원으로 업계 평균인 180만 원보다 50% 정도나 높기 때문인데요. 상가 임대료와 별도 공사 비용을 제외하고도 12평 매장에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니 실제로는 1억 중반 정도까지 창업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가맹점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을까요? 본죽이 2023년 기준 연매출 2억 6,634만 원으로 월 매출은 2,220만 원 정도, 본죽 앤 비빔밥은 2023년 기준 연매출 3억 6,979만 원으로 월 매출 3,08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본죽 앤 비빔밥 매장이 연매출은 1억 정도, 월 매출로는 800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어차피 이제 신규 본죽 매장은 열 수도 없으니 본죽 앤 비빔밥 기준으로 순이익률을 계산해 볼까요? 월 매출 3,080만 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의 비용이 지출되면 총 86%가 빠져나가 순이익률은 14% 수준이 되고요. 순이익 금액으로는 월 43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죽은 밥을 불려 양이 많아지는 음식이기에 원가율이 별로 안 높을 것 같은데 42%라는 원재료 비율은 전복 등 각종 부재료에서 본사 마진이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본죽 앤 비빔밥이 죽만 파는 본죽보다 매출은 좀 더 높지만 홀 손님이 많아 본죽보다 운영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어 인건비가 좀 더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아픈 사람들이 죽을 먹을 수밖에 없기에 본죽은 안 망한다, 그나마 제일 괜찮은 프랜차이즈 중 하나다 라고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인데요. 본사는 앞으로도 죽과 관련해 국내에서 독보적 브랜드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자영업자들의 창업 아이템으로 추천하기는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죽 관련 매장은 전국 1,700개로 그 매장 수가 너무 많고 영업 반경 보장이 안 되어 매장당 매출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어 예전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본사의 수익 극대화 정책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본죽의 김철호 회장은 정성이라는 자서전을 2010년도에 출간한 이후 2018년도엔 개정판까지 출간하며 본인의 책에서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조해왔습니다. 최복희 대표도 2018년에 본죽의 창업 스토리를 담은 우리들의 영업기밀, 섬김경영이라는 도서를 출간하며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며 본죽의 사업을 일궈오는 동안 자신은 돈을 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보여주는 모습은 책의 내용과 불일치하기에 의아합니다. 본죽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브랜드인 만큼 가맹점주와 상생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폐해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